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를 바로잡겠다. 안민석 보고간민. 품격 있는 오선, 근데 좀 짠한 오선, 정치 비책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일주일이 후딱 가네요. 네,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뭐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요. 예. 특히 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서 네. 지금 경기지사 몸도 마음도 힘드네요. 경기지사 선언하셨어요? 내일 합니다. 내일 합니까? 네네. 어디에서 합니까? 경기도청하고요. 네, 정론관하고 그건 네.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다 하는 거고요. 네, 출마자들이 하는 거고요. 네, 저는 특히 이게 경기 북부, 네, 경기 북부 주민 도민들이 항상 좀 어떤 소외감을 가져요. 네, 그래서 출마 선언을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네. 경기 북부 청사 가서 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 북부도 올라갑니다. 김동연 대표도 내일 출마 선언한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럽니까? 네. 제가 내일 하는 걸 알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 곤란한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워낙 계획을 했었는데 네. 조정식 의원이 한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그런 게 좀 도리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네. 경쟁자들끼리 서로 존중해 주고 네. 사소한 걸로 네. 서로 뭐 오해 내지는 부딪힐 필요는 없죠. 김동연 대표가 경쟁자입니까? 경쟁자죠. 네. 근데 그분이 결정을 했어요. 서울로 갑니까? 충북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직 뭐 말은 안 했는데 내일 발표할 텐데 지금 안민석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김동연 대표님의 행보는 정치계의 교란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란자요? 빨리 결정을 하셔야죠. 네. 이걸 자꾸 사실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다고 봐요. 경기도로. 네, 경기도로 결정을 했다고 저는 내부 핵심 거기도 저랑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10일 전에 했어요. 10일 전에 했는데 안 한 것처럼 네. 서울로 갈 때 그렇게 연기 피우고 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란 작전인데요. 네. 정치 처음 하시는 분이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안민석 의원 그리고 조정식 의원은 뭐 이재명 후보의 친 이재명계로 이렇게 이번 대선 때도 그렇고 큰 역할도 하셨고, 네, 오래된 친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서울은 송영길, 경기는 김동연 해라 이렇게 전화 돌렸다는데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공보단에서 곧바로 오보라고 반박은 했고요. 네. 근데 이거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누군가 지금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뭐 꼼수 부리는 이런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큰 정치인일수록 대의와 명분을 지키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의원님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신데 근데 왜 서울하고 연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선 패배 책임으로 물러난 장수가 다시 자기 스스로가 길을 만드는 것은 조금 좀 성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뭐 송 대표님께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또 지방에 내려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재명의 뜻이다 이렇게도 보여요. 그건 내피셜이죠. 그래요? 네, 거기서 어떤 이야기 오고 갔는지 그건 뭐 아무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그 연기가 더 많이 나는데요. 아니, 거꾸로 서울 이거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함부로 내피셜은 위험한 것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제 이름 나온 분들 중에서 네. 저는 이제 김동연 대표가 경기로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그 내부 제보를 받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좀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뭐 선의의 경쟁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정식 의원님 네. 훌륭하신 분이죠. 염청 네. 시장님도 훌륭하신 분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랑 친하고 세 분 다 김동연 대표님까지 세 분 다 저랑 뭐 다 가까운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세 분들의 특징 뭘까요? 뭡니까? 모범생, 모범생이요? 착한 선비형의 그런 분들이에요. 누구 근데 있죠? 이제 조정식, 염태영.
안민석도요? 김동연. 김동연. 네, 그렇죠. 뭐 저는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는 뭐 평생 들어보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뭐 기득권에 저항하고 불이 보면은 그냥 참지 못하고 아주 이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결이 틀리죠. 그래서 오선인데 항상 비주류. 그래서 지금은 비주류가 된 것도 역시 뭐 타협하고 비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고요. 근데 네. 지금은 이 경기도민들의 어떤 시대 정신이랄까요? 가장 염원은 지키자 경기도입니다. 네. 이 경기도를 지키는 이 상황은 이제 야만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정치검찰들과 MB맨들과 박근혜 그 동조자 그 세력들 삼각동맹이 만들어낼 이 야만의 시대에 대비해서 지금은 야만의 시대가 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뭐 저는 준비. 네. 저는 120%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착하게 순진하게 설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야만의 시대에 경기도를 지킬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이수신과 같은 그런 결기를 가진 그런 리더가 아니면은 이 야만의 시대에 경기도를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착한 선비형의 리더와 그 다음에 이수진 같은 결기 있는 리더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인데 누구한테 들어봐더라도 지금은 그런 결기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물론 제가 결기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네. 저는 충북공 이수신을 흠모해 왔고 그런 리더십 그분은 지지 않는 싸움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전백승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뭐 아래 부하들을 섬겼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수신 장군의 그런 결기 있는 리더십을 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이순신, 안민석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따라 하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네네네. 근데 결기는 제가 지금 결기와 강단은 좀 있지 않습니까? 결기는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나올 것? 자, 상대는 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유승민 후보 그분도 역시 교란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지금 후보들 다 정해놓고서 뭐 어제는 또 뭐 은퇴할지 경기 출마할지 마지막 뭐 고민한다. 다 정해놨어요.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저도 일주일 전에 또 거기 이제 내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도요.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또 제보는. 야 유승민 대비해야 된다.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딱 정해놓고서 뭐 은퇴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그렇게 내일 이제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 워딩하겠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경기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죠. 봉사하겠다. 근데 그분은 이미 낙동강 오리알이 되셨는데. 어쩌면은 한강 오리알도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상식과 원칙과 도의와 명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항상 탈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유승민 그리고 김동연도 경기도로 온다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경선이 매우 뜨겁군요. 또 다른 분들도 또 많아요. 근데 이제 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네네네.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희들은 시스템 공천할 겁니다. 그래요? 네. 경선을?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은 국힘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더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일단 시스템 공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윤호중 대표가 어저께인가 언론 나가가지고 경기도도 경선할 것이다. 전략 공천 없다.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염동연에 죄송합니다. 염태영, 조정식, 김동영 이 세 분의 착한 선비들과 경선을 이 이수신의 결기 있는 리더십을 본받아서 경선을 지금 이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선은 선의 경쟁이고요. 그다음에 누가 이기더라도 권력을 분산해서 하나의 그 연합정부 형식으로 지난번에도 이재명 지사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를 연합정부 형태로 우리
함께 알겠습니다. 구성을 하자. 알겠어요. 그런 제안을 제가 내일 출마 선언문에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력은 나누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안민석, 이순신, 안민석 안 어울립니다 아직은. 네, 어찌 되는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따라 배운다니까요. 다른 얘기할게요. 네. 네. 선거 때문에 좀 어수선하지만 민주당 대선 패배 이후에 수습하고 재건 잘 하고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의 자격이나 절차 두고서 좀 한 보름 동안 논란이 있었죠. 예. 다행히도 박홍근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개혁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담아서 개혁파들이 확 밀어준 거거든요. 네. 예. 이재명을 도운 분들도 주로 개혁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5월 9일까지 결기를 담아서 일정표를 짜야 됩니다. 예. 개혁입법, 민생입법, 그다음에 이재명의 공약을 어떻게 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기를 담은 개혁입법을 짜고요. 여기에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만약에 5월 9일까지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는 네. 미래가 직을 없죠. 던질 각오를 해라. 그렇죠. 정치 인생을 건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 네. 정말 사적생의 각오로 5월 9일까지 이 계획을 잘 짜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를 챙겨라, 민생을 챙겨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MB 사면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얘기 나와서 우리 민생은 언제 챙겨줍니까 얘기하는데 이럴 때 민주당이 이렇게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가다가는 편안하게 패배합니다. 자칫하면은 그냥 밋밋하게 질 수가 있죠. 그렇죠. 5월 9일까지 이 야만의 시대를 막기 위한 그런 법안들 특히 그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 과도하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 과제였는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수사권을 가지고 오는 이것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것 이것이 야만의 시대를 막아내는 우리가 핵심적인 지금 과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고 시간 전쟁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그쪽으로 갑니까? 개혁으로 민생으로 갑니까? 가고 있는 걸 좀 더 잘 보여줘야 될 텐데요. 그걸 하라고 박홍근 원내대표를 뽑아놓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의 이 야만의 시대를 턱 밑에서 경기도에서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지키자 경기.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이나 도민들의 그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면 누가 나와도 서울 경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경기도는 5% 이상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경기 선거는 대선 시즌2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목이 집중되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경기도를 지켜야 된다. 경기도를 지키는 것이 문재인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힘들이 모아지게 되면은 경기도는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겨야 하고요. 네. 그러나 단지 어떤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이수신 같은 결기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주시면은 본선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서울은 일단 후보들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주자들을 선수들을 모아서 좀 판을 키워서 흥행을 시켜서 이것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략공천을 한다는 것은 저는 최악의 저는 선택이라고 전략공천으로 가지는 않겠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전략공천은 밀실공천이거든요. 이것은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밀실공천하면 안 되고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탈락한 후보들이 이의 없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주는 것이죠. 제가 김동연 대표하고 경선을 해서 지면은 저는 선대위원장을 제가 맡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이기면은 김동연 대표가 제 선대위원장 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결과에 승복하는 거. 근데 결과에 승복할 기회조차도 안 주는 것은 이것은 야합이고 밀실이고 비민주주의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서울에 이낙연
전 총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 역시도 몇몇 분들이 밀실에서 모여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넣다 뺐다 각자들 또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하는 이런 밀실 정치, 밀실 공천, 이것은 국민들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요. 네. 힘들수록 원칙과 정도를 가야 됩니다. 시스템 공천. 이준석도 한다는 시스템 공천을 민주당이 안 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더 잘해야죠. 그런만요. 해초를 맞을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지났습니까? 네. 시간이? 보고가민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돌아옵니다. 6시에.